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긴급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속보입니다. 자, 어젯밤 의식을 잃고 8일간의 단식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병원에서 단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상당히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눌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의원들이 위로차 방문해서 단식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 이야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금이라도 건강이 추스려지면 다시 단식을 할 기세입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8일간의 단식. 그렇지만 그 체력적인 충격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처음 단식을 시작했을 때 청와대 앞에서 꼿꼿하게 앉아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지나가는 시민들, 애국 시민들의 격려 등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꼿꼿하게 앉아서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날씨도 차가웠습니다. 풍찬노숙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단식을 시작했을 때 사흘 정도 상당히 체력적인 고갈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한 사흘 정도는 천막에서 누워서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앉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서로 회의를 할 때도 누워 있어서 미안하다, 일어서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황교안 대표 8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얼굴이 상당히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단식 4, 5일째 되는 날부터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굴이 상당히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주변에서 걱정을 할까봐 황교안 대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누워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의식을 잃은 순간 청와대 앞에서의 단식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도 지금 수액을 맞기는 했지만 단식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는 1시간 20분쯤 만에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1시간 20분쯤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아내 최재형 씨, 처음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부인 최재형 씨,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 최재형 씨가 옆에 있었는데 최재형 씨에게 황교안 대표가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부인은 그러면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말렸지만 황교안 대표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뒤 비서실장이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어눌한 말투로 단식을 계속해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모기 소리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단식을 계속해야 하겠다는 의지만은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도읍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상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이번 단식보다는 호전됐다. 사람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한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 8일째인 어젯밤 11시쯤 의식을 잃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단식 농성장으로 돌아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오전에 황 대표를 만났더니 어눌한 말투로 단식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혼자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치의는 재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재형 씨가 그러다 진짜 죽는다며 아들과 말렸지만 여전히 황 대표는 오후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보니까 이 두 사람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지를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단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사람 몸 다 버리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일부 언론들은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황제 단식이다. 황제 병동이다. 자,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VIP실에 일단 입원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측은 일반 병실에 자리가 없어서 VIP실로 급하게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VIP 병실에 입원한 것을 두고 황제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황교안 대표가 일반 병실이 없어서 일단 VIP실로 간 것이며 황교안 대표의 요구로 일반 병실로 오후에는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한국당의 투쟁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제1야당 당대표가 단식을 해서 쓰러지면서까지 요구한 조건을 여당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취지로 같은 장소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민경욱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남은 싸움은 우리에게 맡겨달라. 우리가 목숨 걸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호전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 8일 동안 풍찬노숙을 하면서 켜켜이 쌓인 체력적 소모가 금방 나아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재활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말처럼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희경 대변인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생들 많다. 고생들 많다. 그리고 의원들이 추가 단식 농성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 말도 단식을 이어가야 한다. 단식 현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죽을 각오로 죽음을 각오했다는 황교안 대표의 첫 일성, 단식 첫 일성처럼 황교안 대표는 고지식하게 단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부터 야외 연자 농성을 했습니다. 앉아서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자세를 풀지 않고 계속 꼿꼿이 있었습니다. 자, 요령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부터 천막을 치고 합니다.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도 그랬고 대부분 천막이나 어떤 안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대부분 단식 농성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 소모 강도는 황교안 대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은박지 돗자리에 태양광이 반사돼 눈에도 무리가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에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이 뜻을 전달하자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천막을 치고 조금 더 멀리 섰으면 됐는데 이 경호를 이유로 천막을 못 치게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텐트 안에 전열기 난로 같은 난방시설도 못 들이게 했습니다. 원칙주의자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8일 동안이나 단식 농성 현장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황교안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이제 그만 단식을 좀 마쳤으면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 속보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일반 병동에 있는 황교안 대표의 근황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